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박충광 당선인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네. 선거 과정에서 한번 모셨었는데 이제 네. 당선인 신분으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으로 당 소속도 바뀌셨고요. 네, 맞습니다.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소감이라고 한다면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벅차기도 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한 15년 전 4월에 추운 날 이제 새벽에 두만강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네. 그랬던 제가 이제 서울대 박사 그리고 대기업 연구원을 거쳐서 지금 이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까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존재 자체가 자율이 대한민국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그 혜택을 우리 국민께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무감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소감 말씀을 들어봤고 박충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죠?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를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댓글에 네. 김지호 부대변인에게 이 질문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정말로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언을 하고 정말 10장 준비해서 18분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네. 얘기를 듣고 뭔가 변화를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저희 이재명 대표님도 바쁩니다. 예. 예. 바쁘다. 충언을 좀 듣고 고민을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저희 이제 정치의 신 식구들은 남아서 이제 박충관 당선인과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드릴 건데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시긴 했지만 이번에 네. 지역구 선거 참패 결과를 또 같이 겪으셨잖아요. 네. 이번에 정치 입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의 참패 성적을 좀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었고요. 네. 네. 참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심 무섭구나. 그리고 참 민심은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와 같다라는 말을 실감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 후보들의 어떤 불법 막말 그리고 뭐 종북 인사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조차 누리지 못하고 참패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거티브만 남은 막장 총선이었고 정말 정치 혐오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국회 개원하면 상임위 배분을 받게 되실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탈북민이시다 보니까 네, 국방위 아니면은 외통위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과학자셔가지고 과방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상임위를 반드시 과방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면서도 또 공학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특정 어떤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어떤 특정 분야에만 한정돼서 의정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뭐 밥값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 분야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청년으로서 어떤 이공계 분야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이뤄 가려고 네. 이제 과방위를 생각했고요. 뭐 일례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직후에 네. 캡틴 아메리카를 이끌 과학계 인사들을 중용하고 사이언스 퍼스트를 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 가진 힘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반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 정치계는 과학계 인사들이 좀 극히 소수이고요. 그리고 어떤 당내 입지와 정치적인 지속성도 좀 갖춰가기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서 청년 과학기술인이자 어떤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소명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고 과방위에서 첫 활동을 시작으로 한번 지속 가능한 그리고 정말 우리 정치의 어떤 고정관념과 틀을 깨고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공한 정치인이 되는 예. 것이 제
역대 목표입니다. 탈북자 국회의원들이 좀 계셨는데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외교관 출신이고 뭐 지성모 의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과학자로서의 어떤 이력이 있고 들어보니까 ICBM에 들어가는 재료, 뭐 소재 같은 걸 연구를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분의 어떤 이력은 좀 특이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서 변호사가 좀 기대하는 박충관 당선인의 역할이 있을까요? 국회 들어가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과방이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예. 평가합니다. 제가 뭐 보니까 생애를 보니까 국방종합대학의 화학재료공학과를 졸업해서 예. 북한의 ICBM 개발에도 참여했고 지금 현재 현대제철의 그 책임 연구원으로서 이제 자동차 소재 개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뭐 국방이든 외통이든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그 당선인께서 포부를 밝히신 대로 청년 과학자로서 예. 과학기술이 미래 우리 먹이 살리는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좀 이제 큰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하고 아주 잘 선택하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를 네. 많이 낮추셨는데 사실 뭐 여야 상관없이 훌륭하신 선배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정치권에 큰 결심하고 오셨을 텐데 네. 축하드리고 하여튼 재선 3선해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후배들도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과학기술, 네. 과학기술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 예산에서 R&D 예산을 대폭 또 상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R&D 예산을 계속 삭감해서 비판을 하고 추경을 세워서라도 회복을 시키자 네. 이런 그런 어떤 입장인데요. 네. 당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과학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R&D 예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과학계 어떤 R&D 시스템이 뭐 완벽하다, 결함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어떤 성장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지만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는 있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진단하고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보면 네. 인력을 내보내는 문제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낭비라는 부분은 맞지만 네. 벼룩 잡자고 초가상간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름이 있을 텐데 저는 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 현장에서 과학자로 일하셨으니까 네. 예산이 끊기면 사실 어떤 하위직, 네. 하위 연구원들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는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나요? 어려워질 인건비? 수 있죠. 저도 예. 뭐 연구원으로서 일해 봤기 때문에 이번 어떤 R&D 삭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어떤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자분들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연구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또 어떤 대학원생 어떤 생활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R&D 예산 관련해서는 뭐 내년도 예산 반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하나 뭐 북한 얘기로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을 해서 화제인 분이 있는데 가수 네. 나훈아 씨인데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보통 본인 콘서트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얘기도 종종 네. 하는 가수로 워낙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번 콘서트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돼지라고 직접 표현을 했어요. 이제 네.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서 혼자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혹시 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아침에 들었는데요. 예.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자신의 어떤 소신 발언이나 또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북한에서 정말 김정은 일가와 소수 어떤
지배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며 살고 있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1990년대 초반 네.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팩트를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방송사에서 한 보도된 영상을 보면 탈북자가 네. 지난해 4월에 촬영한 거라고 제공한 영상인데 거리에 쓰러져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남성을 보면서 네. 전날 오후부터 저런 상태인데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길 가다가 뭔가 곧 죽기 직전에 아사자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좀 힘든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예. 들어오는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은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과거 뭐 어떤 분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한창 성장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길 가다가도 저렇게 쓰러져 있는 분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고요. 예. 저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정말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나훈아 씨의 이런 발언에 지금 박충건 당선인도 좀 소신 발언이고 좀 존중한다 표현 쓰셨는데 응원 목소리도 있지만 이게 뭐 김정은이 네 친구냐 이런 식으로 뭐 북한 편 드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서 변호사님 혹시 이런 댓글 보셨어요? 나훈아 씨 비판하는? 댓글 많이 봤는데요. 예. 저는 나훈아 씨의 그 장점이 정치 현안도 거침없이 소신 발언한다. 이게 장점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우리 당선인께서도 말했지만 네. 심각합니다. 예. 우리 북한의 식량난이라든지 그렇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의 정권과 그다음에 우리 북한의 동포는 구별해야 된다 봐요. 예. 북한 정권은 저희가 비판하더라도 우리 동포들은 따뜻하게 도와주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 문재인 보시죠. 대통령 때 그 탈북자에 대해서 좀 홀대나 이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섭섭한 걸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네, 저도 그 많은 탈북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어떤 일부 탈북민의 경우에는 고독사를 고독사 했는데 이걸 이제 챙김 받지도 못하고 예.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됐다라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한 강제 북송한 네, 사건이 강제 있었죠. 사실 유엔은 모든 국가가 그 사람의 어떤 불법 체류 유무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네.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반대해야 될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한민족이고. 네. 그런데 그런 우리 정부가 자진해서 북한 어민을 북송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탈북민에 대해서 조금 그랬던 부분 말씀을까지 들어봤고요. 김지호 부대변인 또 뭐 이렇게 쓰시던데 질문 있으신 거예요? 뭐 어떠신가요? 질문은 아니고 아까 그 나훈아 네. 가수가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무래도 그런 팬층이 6070이다 보니까 예.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같고 본인 성향도 그런 것 같고 저는 가수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한 발언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사회가 민주당이 꿈꾸는 사회다. 잘 하셨다. 예. 그런데 또 그런데 예. 우리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네. 자우림의 김유나라고 제가 정말 팬입니다. 자우림 김유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좀 걱정된다 비판했더니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왜 그런 발언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 마구 그냥 비판을 하고 예. 진짜 조리돌림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문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신 발언은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네. 저희가 박충건 정치 그 당선인을 모셔놓고 청년 정치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듣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특히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왜 이런 청년 과학기술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이 국가산업 경쟁력이고 미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의대가 답이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생존 불가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시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과학자들은 그 자체로 다음 주 복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아주 당첨 확률이 높은 복권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어떤 청년 과학자가 터질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반드시 당첨자가 있다. 반드시 대박 연구가 있다. 있다. 반드시 예. 있다. 그래서 이 청년 과학 기술인 만큼은 초기 안정적인 어떤 연구 환경을 조성만 해준다면 그 미래의 그 부가가치는 막대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자체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우리가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가 있으면 사서 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할 가치와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반드시 좋겠습니다. 당첨되는 네. 복권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충건 국민의힘 당선인 그리고 정치의 신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